자, 갑니다. 거기서 챙겨야 될 것은 sunflowers가 주어로 같죠. 수동태란 뭐다? 목적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문장이다. 즉, 수동태의 주어는 원래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한 가지 더 챙겨야 될 것은 거기에 painted라고 돼 있지, 위에. 거기 밑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과거 시제라고 써봐. 과거라고 써봐. 능동이 과거 시제면 그 밑에 보면 was죠, was. was에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화살표 달리고 수동도 과거 시제라고 써. 능동이 과거면 수동도 과거 시제라는 거. 넘어갑니다. 2번.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수동을 만들 때 행위자인 주어가 by를 만나서 뒤로 밀린다고 했지. 그죠? 그랬을 때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 by 플러스 행위자의 밑줄을 그어봐. 거기다가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수식어로 전락함. 그렇게 적어. 수식어로 전락함.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원래는 주어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by를 만나는 순간 그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이제는 수식어로 전락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는 들어가도 되지만 안 쓰고 싶으면 빼버려도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 별로 안 쓰고 싶다 싶으면은 그냥 빼버리면 돼요. 예문 보자. soccer 끊어봐. is played 끊어. with two teams of 11 players 끊어봐. 자, 누구에 의해 축구가 되어지느냐, 그것을 뭐 만들면 될 수 있겠지. 선수들에 의해서 뭐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with를 써서 썼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봐. A famous singer 끊어. was hurt 끊어. in the car accident 끊어. was hurt 비동사하고 과거 분사가 나와 버렸지. 얘 뒤에 by가 유명한 가수가 교통사고에서 다쳤다. 누구에 의해서? 그거 별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써준 거예요. 그래서 by 플러스 행위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 옆에 보면 reading 플러스라고 돼 있거든. 거기서는 조금 해석에 유의해야 할 수동태 형태 세 가지가 나와요. was told 있죠. was told. was told 동그라미. tell이 뜻이 뭐야? 빵줄. 말하다지. 말하다의 수동은요. 놀랍게도 듣답니다. 왜? 말하다의 수동은 놀랍게도 듣답니다. 근데 이해가 되죠. 누군가가 말하면 누군가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was born 있죠. was born 동그라미. 이건 많이 봤을 겁니다. 옆에 살짝 써. bear 있죠. bear. 곰. B-E-A-R. 오비 베어스. bear. bear라는 동사 뜻이 뭔지 압니까? B-E-A-R. bear는 나타란 뜻이에요. 나타. 적어도 bear는 뭐 아이를 낳다, 뭐 새끼를 낳다 할 때 그 bear는 낳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태어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낳아졌다가 맞으니까 be born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be located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 독해 시간에 많이 봤을 겁니다. 독해 시간에 어디 장소를 얘기하거나 어떤
어디에 위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be located in 이렇게 많이 쓰죠. 이것은 사실 수동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표현이 굳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끝. 3번 수동태를 쓰지 않는 경우 수동태가 보통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은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거기 봐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 자동사 동그라미 자동사. 그리고 소유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타동사, 일부 타동사 동그라미. 자, 여기서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에서 너네가 봤을 때 자동사는 뭐고 타동사는 뭐예요? 러브가 타동사. 러브가 타동사고 고우는 안 해? 자, 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주어가 I, 러브가 동사, 더 보이는 딱 봐도 을를로 해석이 되어지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소년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명사 상당 어구, 명사 상당 어구가 저 뒤에 봐봐. 저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찐따 동투에 왜 왔었대시라고 돼 있죠. 자, 저 말을 아마 우리 학원을 다니면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최소한. 저거를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저거를 그냥 흘리고 가지 마세요. 저기에 있는 쟤네가 목적어에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저기 다 적어놨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더 보이는 명사기 때문에 나는 그 소년을 좋아한다. 얘는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동사의 가장 큰 특징 I 끊고 go 끊고 to school. 자, 동사 뒤에 뭐가 온다? 전치사가 와버리잖아. 전치사. 전치사가 오면 걔는 절대로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동사 뒤에 바로 전치사가 와버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자동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장소의 개념을 나타내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주어 자동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수동태로 쓰지 않는 동사들 자동사거든요. 자동사. 자동사 봐봐. appear, disappear, happen, occur, belong인데 이전 교재 마지막에서 내가 그거 이야기한 적 있는데 기억이 납니까? 도치구문. 장소구를 강조하는 일형식 도치구문을 얘기할 때 일형식 동사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어. 일형식 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였죠. 있다를 의미하는 비동사. 있다, 존재하다 이 동사와 둘째는 왕래 발착 동사. 움직이고 오고 가는 모든 동사들은 일형식 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없다가 뿅 하고 생기는, 없다가 존재가 뿅 하고 생기거나 뿅 하고 사라지는 그런 지가 알아서 나타나거나 꺼지거나 그런 것 동사들도 다 일형식 동사예요. 거기에 있는 동사들이 다 이제 그걸로 모아놓은 거지. appear 나타나죠. disappear 사라지다. happen은 발생하다. occur 발생하다. 다 똑같은 거예요. 동그라미 쳐두고 이런 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따로 그 학원 선생님들이 문법 시간에 이런 거 설명 안 해줍니다. 이거 알지? 라고 넘어가. 그런데 나만 모르고 있으면 그럼 바보 되는 거지 뭐. 바보 안 되려면 지금 똑바로 봐주세요. 그리고 소유 상태를 나타내는 일부 타동사 동그라미만 커.
have, resemble, lack, suit. 자, lack은 뭐예요? lack은 부족하다, 결핍하다 이런 뜻이죠. lack은. suit는 어울리다, 뭐 어울리다라는 뭐 그런 뜻으로 생각, 짝을 짓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동사는 잘 쓰이지도 않는 동사들이에요. 거기는 예문 봐봐. All of my music files. 자, 내 모든 음악 파일들이 사라졌다. 그 위에 한번 써볼래? 사라졌다라고 한번 써봐. 사라졌다. 사라졌다라고 쓰면 왠지 수동태로 써도 말이 되는 것 같아. 왜? 보통 수동태가 해석이 뭐뭐 되어지다라고 해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다 하니까 왠지 뉘앙스가 비슷해서 이거 맞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근데 절대로 were disappeared라고 이런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happen도 봐봐. happen 위에다가 발생되었다라고 써봐. 발생되었다. 지진이 발생되었다. 우리말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발생되었다라고. 그렇지만 우리말이 그렇다고 해서 수동태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was happened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밑에 He resembles his father in appearance and personality. 그는 그의 아빠를 외모와 성격 다 닮았다. resemble은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그 밑에 느낌표에 보면 upper point가 있어요. upper point는 능동태와 수동태인데 봐봐. 거기에 주어가 행위를 하는 주체이면 능동태. 밑줄 그어봐. 행위를 받는 대상이면 수동태를 써야 된다. 이게 말이 쉽지 이거를 좀 문제를 풀어낼 때는 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 들어봐. 자, 여기에 피자라는 명사가 있어. 그리고 동사는 eat이라는 동사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boy라는 명사가 있어. 그리고 eat이라는 동사가 있어. 그럼 너네가 봤을 때 피자하고 eat의 관계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수동입니다. 왜? 그렇지. 피자라는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명사, 하나의 동사는 그 자체적으로 능동, 수동이 이미 거의 99%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상식적으로. eat은 먹다지. 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피자가 먹어, 피자를 처먹어. 피자를 먹는 겁니다. 피자를 먹다라는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보이는 뭐야? 남자애. 자, 남자애가 먹어, 남자애를 먹어. 무슨 식인종이야? 남자애 먹게? 남자애가 피자를 처먹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맞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는 맨투맨으로 그들 자체적으로 어떤 인간관계 내에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얘가 하느냐 얘를 하느냐 이렇게 본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 이 기본적인 능동과 수동의 어떤 여러 가지 변형 형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능동태와 수동태는 가장 단순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수동태고 뒤로 갈수록 투부정사에도 그 수동태의 개념이 들어가고 분사, 동명사, 동사 관련되는 모든 내용에는 수동태가 다 개념이 개입이 될 수 있어. 그럴 때 어떤 형태로 변하든지 불변의 법칙 분명히 하나의 명사가 주변에 있어. 그리고 하나의 동사가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분명히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의 관계가 나오게 돼 있어. 그걸 뽑아내야 돼. 그래서 이 명사하고 이 동사의 관계가 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정도는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하냐 얘를 하냐 이게 가장 기본 판단입니다. 이 기본 판단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나중에 이게 정확하게 매끄럽게 됩니다. 그래서
피자를 먹다지. 피자를 먹다. 근데 이 피자를 먹다를 말을 조금 바꾸면 피자가 뭐예요? 피자를이 아니고 피자가. 그렇지. 피자가 뭐다? 먹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변형을 시키면 피자가 먹힌다 이 개념이 어떻게 바뀐다? 먹혀진 피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놈에 의해 먹혀진 피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피자를 먹다 해서 피자가 먹힌다, 먹혀진 피자, 그놈에 의해 먹혀진 피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명사가 이 동사와 관련되는 단어가 앞에 가든지 뒤에 가든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식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를 기억하라. 그 둘의 관계를 유추를 해야 된다. 거기 봐봐. 거기에 the policeman 있지. the policeman 위에다가 경찰이라고 써봐. call 불렀다라고 써봐. 불렀다. 경찰이 불러, 경찰을 불러. 상식적으로 경찰이 부를 수도 있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동사가 내 이름을 불렀대. 내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가 나와. 경찰이 내 이름을 불러, 경찰을 내 이름을 불러. 당연히 경찰이 내 이름을 불렀겠죠. 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폴리스맨은 콜을 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두 번째 거. A number of cars. 자, 수식어는 다 제끼고 명사만 뽑아내. cars의 동그라미. cars는 뭐예요? 차야, 차. 거기에 sweep away. sweep away는 뭔가 하면은 휩쓸어 버리다. 그런 뜻이야. 휩쓸어 버리다. 차가 휩쓸어 버려, 차를 휩쓸어 버려. 둘 다 가능해요. 차가 가가지고 뭐 사람들을 휩쓸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차를 뭔가가 와서 휩쓸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by a tornado, 토네이도라는 거대한 태풍이 있으면 토네이도가 차를 휩쓸었겠지. 차들은 토네이도에 의해서 휩쓸려졌겠지. 이 관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가서 38페이지 볼게요. 잔소리 하다가 또. 자, 여기서는 핵심만 좀 얘기하고 갈게요. 1번.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의 수동태. 이거는 이제 옆에다가 써. 사형식의 수동태라고 써. 사형식의 수동태. 자, 여러 가지 됐고 거기는 예문 보면서 풀게요. Peter gave me a movie ticket이라는 문장 보입니까? 찾았지? 그거 한번 끊어볼게. Peter 끊어, gave 끊어, me 끊어, a movie ticket 끊어. 목적어 몇 개? 두 개. 목적어가 두 개면 수동태도 두 개. 이게 원칙이야. 그 목적어라는 놈은 사형식의 목적어는요. 앞에는 사람이 옵니다. 뒤에는 사물이 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사형식은 첫 번째 오는 게 사람이고 두 번째 오는 게 사물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면 사물은 털것 하나 건드리지 말고 과거 분사와 by 사이에 그대로 모셔놓는다. 그렇게 되면 과거 분사와 by 사이가 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주어로 만들어준 애 말고는 뒤에 그대로 모셔놔라. 거기 I지. I에 동그라미 치고 I에다가는 사람이라고 써.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 a movie ticket 동그라미, 이거는 사물이죠. 사물이 주어가 되었을 때
이래저래 하고 나서 me를 그대로 남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치사 to를 써준다. to me 동그라미. 자, 이거는 사실 다른 때 많이 했던 거긴 한데 아직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한다면 거기에 was given to 그리고 위에는 그냥 was given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사물이 주어가 되면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를 써주고 남겨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그 옆에 그래머 플러스라고 있어. 그래머 플러스. 거기 수요동사 by, make, cook은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쓴다. 자, 이거 별표 쳐도 by, make, cook 직접 목적어 동그라미. 직접 목적어는 뭐다? 이게 사물입니다. 사물. 사물만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쓰고 거기 봐봐. my mom 끊고 cooked 끊고 me 끊고 a steak 끊으세요. 우리 엄마는 나에게 스테이크를 요리해 주었다 이거지. 그랬을 때 me가 주어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뭐 스테이크만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리고 was cooked 다음에 반드시 for를 써야 됩니다. for를. 그 for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두세요. 야, 우리 금요일날 수업 안 들었지? 들었어. 있냐? 잘됐다. 잘. 일단은 거기에 36쪽부터 39쪽까지만 일단 해봐. 어차피 수동태라서 36부터 39쪽까지 설명할 게 있으니까 그것만 일단 해봐. 그리고 수능 단어 좀 똑바로 쓰고 이전에 쓴 거 있지. 이전에 못 쓴 거 일단 제껴놔. 그거는 나중에 내가 따로 불러내는 시간이 있을 거야. 대신에 그날 좀 열심히 써. 제발. 숙제 어디까지라고 해요? 36부터 39까지. 숙제 살까지요? 39입니다. 그렇지. 매일 봐. 어디든 가져가도 돼요. 어? 공략이랑